효과적 기타주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빌이라는 젊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빌은 언제나 남을 돕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빌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글을 읽으며 단순히 감정에 따라 기부를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자원을 사용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빌은 일단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자원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능, 코딩, 그의 자원,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과 일정 부분의 소득. 빌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몇 주간의 고민 끝에 그는 블루오션이라는 작은 봉사단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기술이 부족한 그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빌은 이 단체가 기술 인프라로 인해 자금의 일부를 소모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실제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은 자신의 개발 능력을 이용해 블루오션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단체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고, 덕분에 단체는 자신들의 자원을 실제로 필요한 곳에 더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빌의 소프트웨어 덕분에 블루오션은 더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처리 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덕분에 기부금의 사용 비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그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빌은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저 단순히 기부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꼈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빌은 효과적 기타주의가 어떻게 단순히 기부의 개념을 넘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깊은 만족을 줄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빌은 효과적 기타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몸소 경험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감을 줬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빅토리아라는 이름의 노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씨 좋은 할머니로 유명했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도서관에 낡고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철학을 연구하는 것을 즐겼는데, 특히 엘리자베스 앤스코미일도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빅토리아는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정기 모임에서 앤스콤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의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철학적 견해에 대해 호기심 반, 의아함 반으로 기대에 쳤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빅토리아는 과거 그녀의 삶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종종 마을 빵집에 들렀습니다. 그곳의 크루아상은 정말 맛있었죠. 하루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아침 일찍 부지런히 일어나 크루아상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벌써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더군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 빵을 꼭 사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사실 그 빵을 통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친구에게 아침 인사를 전하고 싶었답니다. 그러면서 빅토리아는 빵을 구매하기 위해 했던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빵집 주인과 담소를 나누며 뒤에 줄 선 사람들에게 웃음과 친절을 나누고, 때로는 빵집 입구에 있는 작은 화분을 옆으로 치우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슬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에 대해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각 행동의 궁극적 의도였답니다. 저는 단지 빵을 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어요. 이때 청중중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그 빵이 왜 그 친구에게 그리 중요했나요? 빅토리아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이지, 그 친구가 아주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매일 아침 그 빵을 먹을 때마다 나는 그가 조금 더 나은 하루를 시작하길 바랐답니다. 빵을 주며 의도를 담아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려 했어요.
제, 의도는 행위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빅토리아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벤스콤의 이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단순한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의 중요성과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 간의 관계와 윤리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모임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도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빅토리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고 의도가 어떻게 그들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리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 작은 마을에 두 명의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였고 언제나 함께 다니며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톰과 제리였습니다. 이들은 둘 다 다소 무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마을에서 유명한 레이스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 레이스 대회는 마을의 전통 행사로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왔어요. 마을 한가운데 있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우승자가 되는 대회였죠. 운전 실력뿐 아니라 당일의 날씨나 다른 예기치 않은 요인들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회 당일 톰과 제리는 각자의 차량에 타서 출발선에 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둘 다 긴장된 마음보다는 들뜬 느낌이었죠.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두 사람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차들은 빠른 속도로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톰이 약간 앞서갔습니다. 제리는 그러든 말든 자신의 리듬대로 달렸죠. 꽤 오랫동안 톰이 리드했지만 산길 중간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작은 돌덩이에 톰의 차가 미끄러졌고 그는 순간적으로 제어를 잃게 됩니다. 반면 제리는 톰이 미끄러진 바로 몇 초 후 그 지점을 지나쳤고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돌덩이는 길 옆으로 밀려 제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죠. 결국 제리가 고른 지점에 먼저 도착하여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리를 우승자로 칭송하며 그의 운전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반면 톰은 아쉬운 표정으로 천천히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톰을 위로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에게는 실패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버나드 윌리엄스 음모럴 록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두 사람의 행동은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도로에서 같은 속도로 달렸고 다만 운이 좌우한 작은 차이로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결과를 가지고 제리에게는 더 큰 찬사를, 톰에게는 위로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톰은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운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었죠. 제리 역시 그날의 경험을 통해 운전 실력뿐만 아니라 운에 대한 겸허한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결과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얼마나 운에 의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결과를 넘어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언제나 그렇듯이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레알도르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한 마을에 에픽이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어요. 에픽은 스토아 철학을 깊이 연구한 인물로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리게 되어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듣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축제는 마을에서 가장 큰 광장에서 열렸고 사람들은 다양한 화려한 의상을 입고 와서색색의 구슬로 만든 장식을 몸에 두른 채 춤을 추고 있었어요. 구석에서는 아이들이 소리내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 몇몇 사람들은 축제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얼굴이 찡그러진 채 나뉘어 앉아 있었습니다. 에픽은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눈을 빛내며 사람들을 둘러보고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 오늘 나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관한 작은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에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픽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전설적인 궁수가 있었습니다. 그 궁수는 눈을 감고도 관역의 중심을 맞출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도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기 전에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손이니 내 마음과 손을 믿으리라. 궁수는 매번 전력을 다해 활을 쏘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화살이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실망했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바람을 통제할 수 없고 날씨를 조절할 수도 없으니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겠노라. 나의 몫은 내가 쏘는 순간까지 집중하는 것이리라. 그렇게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요인 때문에 자신을 탓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기술과 마음가짐에 집중했습니다. 에픽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마주한 축제도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갈등이 나이기치 못한 상황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행동과 반응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웃고 즐길 수 있는 이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즐거움 속에 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픽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축제의 사소한 문제를 잊고 그 순간을 마음껏 축하하며 즐겼답니다. 이렇게 에픽의 조언 덕분에 사람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을 덜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은 에픽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된 이야기를 전하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며 내적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지요.